지난 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총정리에 이어서 오늘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면서 보는 큰 오피스 빌딩부터 골목길에 있는 작은 꼬마 빌딩까지 모두 임대를 하고 월세를 받는 상업용 부동산인데요. 그런데 최근 상업용 부동산, 특히 꼬마 빌딩들이 경매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신규 경매 신청 건수는 1619건으로 작년 1월 6786건 대비 56%나 오른 수치고 2013년 1월 11615건 이후 11년 만에 최대 수치인데요. 그럼 왜 이렇게 꼬마 빌딩이 경매에 많이 나오고 있는지, 상업용 부동산의 향후 전망은 어떤지 한번 알아볼까요? 조물주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듯이 많은 분들이 여유자금이 생기면 건물을 사라고 권유하는데요. 그 이유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1억짜리 건물을 샀는데 거기서 월세가 40만원씩 매월 나온다고 합니다. 1년에 480만원이라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여기서 세금이나 수선비 같은 비용 80만원을 빼면 여러분이 실제로 받는 순수익은 400만원입니다. 이를 퍼센트로 나타내면 연 4%이고 이 4%를 캡레이트라고 합니다. 건물을 샀을 때 내가 실제로 받는 수익률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수익률은 건물의 입지가 좋을수록 임차인이 우량할수록 더 낮아지게 됩니다. 도심 한복판에 있는 빌딩과 시골에 있는 빌딩 둘 다 연 400만원씩 나온다고 하면 두 건물의 가격이 같을까요? 당연히 도심 한복판에 있는 빌딩의 가격이 더 높을 겁니다. 도심 한복판에 있는 빌딩은 입지도 더 좋고 추가 임차인을 구하기에도 훨씬 수월할 테니까요. 그래서 도심 한복판에 있는 빌딩은 2억, 시골에 있는 빌딩은 1억이라고 하면 캡레이트는 각각 2%, 4%가 되는 것이죠. 현재 서울에 인기가 많은 지역의 캡레이트는 대략 3% 초반 정도 되는데요. 일반적인 상식보다는 낮은 수준인데 왜 낮은지 한번 알아볼까요? 건물을 살 때 자기 자본 100%로 다 살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대부분은 대출을 받아서 삽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캡레이트가 대출금리보다는 높아서 레버리지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겠습니다. 경우의 수를 두 가지로 나눌 건데 1번은 캡레이트가 대출금리보다 높을 경우, 2번은 캡레이트가 대출금리보다 낮을 경우로 나눠보겠습니다. 캡레이트가 대출금리보다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캡레이트가 4%인 1억짜리 건물을 사는데 대출은 6천만원, 자기자본 4천만원이라고 해보죠. 그리고 대출금리는 2%라고 해보겠습니다. 1억짜리 건물에 대해서 캡레이트가 4%이니 임대수익은 매년 4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6천만원에 대한 이자는 2%이니 이자로 매년 120만원이 나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순수익은 280만원이 됩니다. 자, 아까 여러분이 4천만원을 투자했는데 순수익이 280만원이니 4천만원에 대한 수익률은 7%가 되겠죠. 이처럼 캡레이트가 대출금리보다 높은 경우 대출을 받는 것이 여러분께 이득이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캡레이트가 대출금리보다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상황에서 대출금리만 6%라고 해보겠습니다. 1억짜리 건물에 대해서 캡레이트가 4%이니 임대수익은 매년 4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6천만원에 대한 이자는 6%이니 매년 360만원이 나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순수익은 40만원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수익률을 계산해 볼까요? 아까 여러분이 4천만원을 투자했는데 순수익이 40만원이니 4천만원에 대한 수익률은 1%로 줄었습니다. 이처럼 캡레이트가 대출금리보다 낮은 경우 대출을 받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께 손해가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대출금리가 낮았을 때 건물을 샀는데 금리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상가 임대료의 경우 재계약 시마다 임대료를 조금씩 올리는데요. 그래서 예전에 건물을 사서 오래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임대료가 계속 오르다 보니 현재 건물을 살 때의 캡레이트보다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건물의 가치가 오른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오래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금리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오는 임대료보다 나가는 대출이자가 많으니 건물주는 자기 사비를 털어서라도 이자를 내야 되겠죠. 임대를 했는데도 대출 이자를 못 내니 고금리 시대에는 경매 건수가 많아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이렇게 경매까지 가기 전에 빌딩을 매각하면 어떨까요? 많은 투자자들은 건물을 매각하고 매각 차익을 벌고 싶어 하는데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지속되는 저금리 정책으로 건물의 가격은 많이 올라갔었는데요. 그에 비해 임대료는 바로바로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캡레이트가 낮아진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 서울 기준 상업용 부동산의 캡레이트가 3% 정도로 상식선보다는 낮은 수준인데요. 이 캡레이트가 정상으로 회귀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가격이 떨어지거나 임대료가 오르거나 아니면 둘 다 일어나거나 해야 되겠죠. 지금 한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딱 이런 상황입니다. 기존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매각 차익을 벌기 위해 건물을 비싸게 팔고 싶어하고 새로 건물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캡레이트가 대출금리보다 낮은 상황이니 목표 수익률을 맞출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수자와 매도자의 간극이 매우 큰 상황인데요.
이렇게 간극이 크면 거래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전국의 상가 거래량은 2021년 3,308건, 2022년 2,119건, 2023년 1,294건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상업용 부동산의 향방은 건물 가격이 먼저 떨어질지, 임대료가 먼저 오를지에 따라서 가격의 연착륙인가 경착륙인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지난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이어서 오늘은 상업용 부동산의 향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